옛날 옛적 갓날 갓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갓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그런가요? 나 늘 아름다웠는데. 아니, 늘 아름다운 건 아니고 늘 아름답고 싶었는데요. 네. 오늘은 어디 출강하시고 오신 모습이네요. 오늘 그 지회 그 공부 모임 있었잖아요. 네. 다들 저보고 교수님이라고. 차림 보는 눈은 다 거기서 거기야. 차림만. 오늘 선생님 못 오셨죠? 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 숙제하려고 그랬죠. 아, 그러셨구나. 저는 아주 그 중요한 자리에 가셨나 했었지요. 중요한 자리가 몇 가지 생기긴 했네요. 네. 절친한 분의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아이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아, 늘 공부 모임은 좋았죠.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신입 선생님들의 공부 모임과 기존 공부 모임이 이렇게 따로 모여가지고 나누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그 기존 공부 모임이 조금 이렇게 조촐한 분위기였습니다. 네네. 네. 그 앞으로 멘토가 되어주실 네. 분이 스케줄을 우리 공부 모임이랑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그 최은경 선생님께서 오늘 멘토셨는데 네.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요일만 빼놓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번 멘토 연결은 그렇게 됐는데 다음번 멘토님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네, 다음 분은 지혜연 선생님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아주 비밀스러운 네. 그렇지만 굉장히 축하할 만한 그런 소식도 전해 들었다요. 네. 오늘은 2차였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책 전시 때 네. 다 들으셨다고. 네, 저는 1차로 들었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밝혀도 될지 그거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도 여러 선생님들의 축하를 한 몸에 받으시고 네. 가셨답니다. 네, 저희 박초롱 선생님께서 네, 셋째를 네, 가지셨다고 하네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갓적에서 네, 응원하고 축하드리고 네, 또 힘이 되어드려야 되죠. 또 그렇죠.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네네. 오늘 그 초롱쌤의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네, 모두 그 포옹을 네네, 포옹으로 이제 축복을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셋째 아이에 대한 어도연의 선생님들 중에 세 아이 아니면 네 아이 이렇게 다둥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세 아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요. 또 한 선생님께서는 지금 외동이신데 당신께서 이 어도연 활동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셨더라면 겁내지 않고 네. 외동이 아니라 자기도 이렇게 다둥이로 가셨을 거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아주 혹시 허옥 선생님이신가요? 딩동댕 어떻게 하셨어? 그래요. 아무튼 네 그런 뭐 이야기 많이 그 나눴고요.
우리의 최연소 네. 그 회원이 있잖아요. 네, 우리 루다. 예, 루다. 네. 루다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먹을 거, 뭐, 이 장난감 이런 걸로 꼬셔도 네. 저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초롱쌤한테 가시죠. 예, 가죠. 저한테는 어. 안 오는데 꼭 제 옆에 계신 초롱쌤한테는 가서 네, 지가 가지고 있던 그 사탕도 주고 네. 먹을 것도 주고 선생님한테 뽀뽀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저 녀석이 이쁜 건 알아가지고 뭐 저 속으로 막 이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초롱쌤이 루다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예뻐하고 이러니까 그게 시샘하면 또 그 임신을 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거든요. 어머. 네, 그래서 그 루다에 대한 그 부러움이 네, 초롱쌤한테 어떤 그 신호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루다가 알아차린 게 아닐까. 네. 네, 그래서 루다가 이제 그 최화영 선생님 말로는 3만 년이 됐다 그랬나? 이게 어느 때 보면 루다가 지금 그 윤회를 해가지고 네. 그 몇만 년 동안 이렇게 윤회를 해서 이번 생에는 최화영 선생님의 아이로 이렇게 와준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오. 그래서 그 돌되기 전까지 루다를 부를 때 루다님 했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아기들이 어떤 그런 촉으로 그 초롱샘의 어떤 그런 몸 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린 게 아닌가 이런 말 나누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이제 막 몇 주 안 된 네. 그런 신기한 소식 때문에 네. 오늘 기네요. 앞이. 네. 오늘 정말 그 루다와 그 초롱샘의 그 임신 소식과 이런 걸로 네. 굉장히 이렇게 화목한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항상 화목하죠.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더 그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초롱샘 축하드려요. 네, 축하합니다. 그럼 여는 곡 들으시고 네.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갈게요. 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쟁이 맛에 세상이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은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펄럭이고 네모난 잡지에 그려진 이달의 운수는 희망 없는 나에게 그나마의 기쁨인가 봐.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 네모의 꿈 들으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전설의 새 그라이프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서 중간에 한번 끊어서 읽어드릴게요. 전설의 새 그라이프.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 이름은 모르겠어요.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임금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알지요. 임금님은 달랑 딸을 하나 두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공주님은 늘 아팠답니다. 어떤 의사도 공주님을 고칠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임금님은 공주님이 사과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온 나라에 널리 알렸습니다. 공주님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사과를 가져오면 공주님을 아내로 맞을 수 있고 나중에 임금님도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아들 셋을 둔 한 농부도 있었습니다. 농부는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 빨갛고 예쁜 사과를 골라 바구니에 한가득 담아 궁전으로 가거라. 공주님이 그 사과를 먹고 건강해질지도 모른다. 그럼 넌 공주님과 결혼해서 임금님이 될 수 있어. 젊은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젊은이는 백발이 성성한 난쟁이를 만났습니다. 난쟁이가 바구니에 뭐가 들었냐고 물었어요. 울리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울리히는 큰아들 이름이에요. 개구리 뒷다리요. 그러자 난쟁이가 말했어요. 그러면 그럴 것이고, 네, 그럴 것이다. 그러더니 난쟁이는 가버렸습니다. 이윽고 울리히는 궁전에 도착해 사과를 가져왔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공주님이 건강해질 것이라고요. 임금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울리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맙소사, 울리히가 바구니를 열었더니 사과가 아니라 개구리 뒷다리가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구리 뒷다리는 아직도 팔딱대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울리히를 쫓아냈습니다. 울리히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냈어요. 둘째 아들은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도 울리히처럼 백발이 성성한 난쟁이를 만났고 난쟁이는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물었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돼지털이요. 그러자 백발이 성성한 난쟁이가 말했어요. 그러면 그럴 것이고, 네, 그럴 것이다. 궁전 앞에 오자 사무엘은 사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공주님이 건강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사무엘을 들여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벌써 한 사람이 왔는데 자기들을 놀림감으로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사무엘은 틀림없이
사과를 가져왔으니까 들여보내달라고 한사코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사무엘을 임금님에게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바구니를 열었더니 뻣뻣한 돼지털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임금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사무엘을 채찍으로 때려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은 집에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요. 식구들은 막내 아들을 늘 멍청이 한스라고만 불렀는데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도 사과를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 잘도 하겠구나. 똑똑한 형들도 못한 일을 무슨 수로 내가 해. 하지만 한스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도요, 아버지, 저도 갈래요. 아버지는 획 돌아앉으며 말했어요. 썩 물러나지 못해? 이 멍청한 녀석, 좀 똑똑해지면 가라. 하지만 한스는 뒤에서 아버지의 웃옷을 잡아당기며 계속 졸랐어요. 그래도요, 아버지, 저도 갈래요. 그러자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반대하지 않으마. 가라.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올 게다. 한스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자 아버지는 또 말했어요. 아이고, 여전히 바보같이 구는구나. 어째 넌 날이 갈수록 더 멍청해지느냐. 하지만 한스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냥 좋아했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한스는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늘은 궁전에 가지 말자고요. 한스는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깜빡 잠이 들면 꿈을 계속 꾸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궁전들과 금과 은이 나오는 꿈이었지요. 다음 날 한스는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한스는 곧 허연 옷을 입은 퉁명스러운 난쟁이를 만났습니다. 난쟁이가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물었어요. 한스는 사과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공주님이 건강해질 것이라고요. 그러자 난쟁이가 말했어요. 그러면 그럴 것이고 네네 그럴 것이다. 이윽고 한스는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스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벌써 두 사람이 와서 사과를 가져왔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한 명은 개구리 뒷다리를 가져왔고 다른 한 명은 뻣뻣한 돼지털을 가져왔다고요. 하지만 한스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들여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개구리 뒷다리가 아니라 분명 사과를 가져왔다고요. 은나라에서 나는 사과 중에서 제일 탐스럽고 좋은 사과라고요. 한스가 정직하게 말하자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은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스를 들여보내 주었어요.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한스가 임금님 앞에서 바구니를 열었더니 정말 황금빛 사과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임금님은 기뻐하며 당장 공주님에게 사과를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졸이며 사과의 효과가 어땠는지 보고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누가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공주님이었어요. 공주님은 사과를 먹자마자 건강해져서 침대에서 팔짝 뛰어내렸답니다. 임금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한스를 사위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조각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물에서보다 마른 땅에서 더 쓱쓱 잘 나가는 조각배라야 한다고요. 한스는 좋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각배를 만들라고 울리히를 숲으로 보냈습니다. 울리히는 휘파람을 불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한낮이 되자
백발이 성성한 난쟁이가 오더니 뭘 만들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울리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을 젓는 주걱이요. 그러자 백발이 성성한 난쟁이가 말했어요. 그러면 그럴 것이고, 네, 그럴 것이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울리히는 이제 다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타려고 했더니 그것은 죽을 젓는 주걱이었어요. 다음 날 사무엘이 숲으로 갔지만 울리히와 똑같은 일을 만났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멍청이 한스가 갔습니다. 한스는 흥얼흥얼 노래를 하고 휘파람을 부르며 쿵쿵 온 숲이 울리도록 열심히 도끼질을 했습니다. 햇볕이 제일 뜨거운 한낮에 난쟁이가 다시 나타나 뭘 만들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에서보다 마른 땅에서 더 쓱쓱 잘 나가는 조각배요. 한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만들면 공주님을 아내로 맡게 된다고요. 그러자 난쟁이가 말했어요. 그러면 그럴 것이고, 네네, 그럴 것이다. 잠깐 쉬어가도록 할게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사랑하고 사랑해요. 엄마 좋아해, 아빠 좋아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만 바라봐주고 주부도 봐, 나만 예뻐해주는 주부도 봐. 나 보면 눈 속에 하늘 반짝거리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사랑하고 사랑해요. 엄마 좋아해, 아빠 좋아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만 바라봐주고 주부도 봐, 나만 예뻐해주는 주부도 봐. 나 보면 눈 속에 하늘 반짝거리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 좋아해 들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윽고 저녁이 되어 황금빛 노을이 곱게 지자 한스도 조각배와 그것에 딸린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한스는 배를 타고 임금님의 도시 쪽으로 쓱쓱 노를 저었습니다. 임금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직도 한스를 사위로 맡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끼 100마리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키라고 했어요. 한 마리도 달아나면 공주님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이지요. 한스는 좋다고 하고는 다음 날 바로 토끼 떼를 몰고 밭으로 갔습니다. 한 마리도 달아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얼마 후 궁전에서 하녀가 나오더니 손님이 왔다며 얼른 토끼 한 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속셈을 단박에 눈치채고 한 마리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임금님은 손님에게 내일 토끼 요리를 대접해도 될 거라고요. 하지만 하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욕설까지 퍼붓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한스는 공주님이 직접 오면 한 마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녀는 궁전에 돌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공주님이 직접 왔지요. 하지만 그 사이에 난쟁이가 또 나타났답니다. 난쟁이가 뭘 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스는 토끼 100마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야 공주님하고 결혼해서 임금님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난쟁이가 말했어요.
좋아. 작은 피리를 주마. 토끼가 달아나면 피리를 삑 불어라. 토끼가 다시 돌아올 게다. 공주님이 오자 한스는 앞치마에 토끼 한 마리를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이 100걸음을 가자 피리를 삑 불었지요. 그러자 토끼가 공주님의 앞치마에서 팔짝 뛰어내려 친구들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못 보았나요? 저녁에 토끼치기 한스는 다시 삑 피리를 불고 다 있는지 확인한 다음 궁전으로 몰고 왔습니다. 임금님은 한스가 어떻게 토끼 100마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했어요. 한 마리도 달아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임금님은 여전히 한스를 사위로 맡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라이프의 꼬리에서 깃털 한 개를 뽑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스는 바로 길을 떠나 씩씩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자 성이 나왔습니다. 한스는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여관이 없었거든요. 성주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며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스가 대답했어요. 전설의 새 그라이프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성주가 말했어요. 그라이프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라이프는 모르는 것이 없다던데요. 새로 된 동괴짝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친절을 베풀어 열쇠가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시오. 한스는 대답했어요. 예, 그럼요.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스는 성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는데 또 다른 성이 나왔습니다. 한스는 그 성에서 또 하룻밤을 묵었어요. 한스가 전설의 새 그라이프를 찾아간다고 했더니 성 사람들은 몸이 아픈 딸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다 효용이 없다고요. 그러니 친절을 베풀어 그라이프에게 딸아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봐 달라고요. 한스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윽고 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룻배는 없고 대신 엄청나게 커다란 산에가 서 있었어요. 산에는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강을 건네주어야 했답니다. 산에는 한스를 보더니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어요. 전설의 새 그라이프를 찾아갑니다. 한스가 대답하자 남자가 말했어요. 그라이프에게 가면 왜 내가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강을 건네주어야 하는지 물어봐 주시오. 한스는 대답했어요. 예, 맹세코 그러겠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한스를 어깨에 둘러매고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마침내 한스는 전설의 새 그라이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라이프는 없고 그라이프의 아내만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한스는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라이프의 꼬리 깃털 한 개를 가져가야 한다고요. 또 어느 성에서 동괴짝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그라이프에게 열쇠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요. 또 다른 성에 아픈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강이 하나 있는데 강가에 서 있는 산에는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강을 건네주어야 한다고요. 그 사내가 왜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강을 건네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착한 젊은이, 기독교인은 그라이프와 말을 할 수 없어요. 다 잡아먹으니까요. 하지만 원한다면 그라이프의 침대 밑에 누워 있어요. 밤에 그라이프가 깊이 잠들면 침대 밑에서 나와 그라이프의 꼬리 깃털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젊은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물어볼게요. 한스는 그러기로 하고 침대 밑에 누웠습니다. 저녁에 그라이프가 돌아왔는데 방에 들어서면서
벌써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사람 냄새가 나.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예, 오늘 사람이 하나 왔다 갔어요. 그러자 그라이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그라이프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자 한스는 침대 밑에서 살짝 나와 그라이프의 꼬리에서 깃털을 하나 쑥 잡아 뽑았습니다. 그러자 그라이프는 화들짝 잠에 깨서 말했어요. 여보, 사람 냄새가 나. 누가 내 꼬리를 잡아당긴 것 같기도 하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분명 꿈을 꾸었을 거예요. 아까 오늘 사람이 하나 왔다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보, 그 사람이 온갖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에서 동계짝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네요. 그러자 그라이프가 말했어요. 바보들 같으니 열쇠는 장작을 두는 헛간 문 뒤 장작 더미에 있어.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성에 아픈 딸이 하나 있는데 무슨 수를 써도 건강해지지 않는데요. 아주머니가 말하자 크라이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들 같으니 지하실 계단 밑에 두꺼비가 딸의 머리카락으로 집을 지어서 그래. 딸이 그 머리카락들을 다시 손에 넣으면 바로 건강해질걸? 크라이프의 아내가 또 말했어요.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곳에 강이 있는데 강가에 한 사내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사내는 오는 사람은 또 누구나 다 강을 건네주어야 한다네요. 크라이프가 말했어요. 바보 같으니 누구든 강 한가운데에 내려놓으면 더는 아무도 건네주지 않아도 된다고. 다음날 새벽 크라이프가 일어나서 집을 나가자 한스는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깃털 한 개를 얻었고 또 전설의 새 그라이프가 열쇠와 딸과 사내에 대해 해준 말도 다 들었지요. 하지만 그라이프의 아내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말해주었답니다. 한스는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먼저 사내가 있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사내는 당장 그라이프가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어요. 한스는 먼저 강을 건네달라고 했어요. 건너편 기슭에 닿으면 말해주겠다고요. 사내는 한스를 건네주었어요. 건너편 기슭에 닿자 한스는 누구든 강 한가운데 내려놓으면 더는 아무도 강을 건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반색하며 다시 한번 강을 건넜다가 다시 내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고마워서 그런다고요. 하지만 한스는 싫다고 했어요. 건네주어서 고맙다며 그런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한스는 다시 길을 떠나 아픈 딸이 있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한스는 소녀를 어깨에 태우고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소녀는 혼자 걷지도 못했거든요. 과연 맨 아래 계단에 두꺼비 집이 있었어요. 한스가 두꺼비 집을 손에 쥐어주자 소녀는 한스의 어깨에서 팔짝 뛰어내리더니 오히려 한스보다 더 껑충껑충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것이었지요.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없이 좋아하며 한스에게 금과 은을 선물했어요. 그 밖에도 한스가 원하는 것은 다 주었지요. 한스는 다른 성에 이르자 바로 장작을 두는 헛간으로 가서 문 뒤의 장작더미 밑에 있는 열쇠를 찾아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뛸 듯이 기뻐하며 고마움의 표시로 괴짝에 들어있던 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 암소와 양과 염소 같은 것도 주었어요. 한스는 돈과 금과 은과 암소와 양과 염소들을 가지고 임금님에게 왔습니다. 임금님은 그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스는 그라이프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준다고 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그라이프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도 그런 것이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강에 이르자 사내가 임금님을 강 한가운데 내려놓고 냅다 달아나 버렸답니다. 임금님은 한스가 다녀간 뒤로 처음 찾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임금님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공주님과 결혼해서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끝. 우리 엄마 배는 슬풍선 밥을 안 먹어도 볼록하지요. 우리 엄마 배는 슬풍선 무엇이 들어있을까? 뚝뚝 예쁜 아가니 어서 나와 언니랑 놀자. 랄라랄라 엄마 배는 슬풍선 하늘로 콕 터뜨려야지. 우리 엄마 배는 슬풍선 밥을 안 먹어도 볼록하지요. 우리 엄마 배는 슬풍선 무엇이 들어있을까? 뚝뚝 예쁜 아가니 어서 나와 언니랑 놀자. 랄라랄라 엄마 배는 슬풍선 하늘로 푹 터뜨려야지. 엄마 배는 요술쟁이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요. 이야기를 듣다가 네. 또 아까 나오던 애들이 안 나오고 또 다른 애들이 나오고 계속 이제 어떤 거를 요구를 하니까 자꾸 네. 미션을 주니까 네, 자꾸 네. 주인공들이 바뀌는 거죠. 네. 처음에 사과가 나왔다가 난쟁이가 나왔다가 네. 다음에는 이제 전설의 새가 나오고 네. 계속 그래요. 네. 그래서 요약해 드리자면 네네. 이제 그 한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에게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은 병약했어요. 네. 그런데 그 딸의 그 병을 고치려면 맛있는 사과를 먹으면 낫는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 나라에 방을 낸 거죠. 그래서 사과를 가져오는 사람과 딸을 공주를 결혼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부가 세 아들을 둔 농부가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큰 아들은 이렇게 그 사과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난쟁이가 나와서 그 들고 가는 것이 뭐냐 이랬더니 거짓말을 했어요. 개구리 뒷다리가 들어있다고. 네, 맞아요. 네, 그랬더니 그 난쟁이가 뭐 그렇게 데릴 거다. 어떻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임금님 앞에 갔더니 사과가 개구리 뒷다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도 갔는데 둘째 아들은 또 그 돼지 털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왜 개구리 뒷다리와 그 돼지 털이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또 거짓말을 했더니 그 난쟁이의 저주처럼 그렇게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돼지 털이 된 거예요. 사과가. 네. 마지막 바보스럽다고 아버지는 늘 바보스럽다고 했던 그 막내 아들이 도전을 한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은 한스였는데 한스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사과가 들어있다고. 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님 앞에 딱 가서 사과를 먹은 공주가 정말 건강해졌지요. 그 다른 이야기에서는 대부분 거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일단락이 되고 네. 이야기가 끝나서 공주님과 행복하게 잘 사는. 살았답니다. 뭐 이렇게 끝났는데 네. 여기에서 임금님이 다시 그 한스가 뭔가 네.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아니 그죠? 왜 어른들 눈에는 한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게 자기 말이에요. 본인의 한스의 아빠도 그렇죠. 그렇게 자기 믿었지 자식이 않은 네네네. 그런 자식으로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 임금님이 한스에게 다시 새로운 미션을 주는 거죠. 맨 처음에는 배를 만들으라고 했고, 근데 원래 배는 물에서 가야 되는데 물이 아니라 육지에서 더 싱싱 달리는 그런 배를 만들으라고 얘기했고, 근데 또 그 이상한 것이 그 두 번째 미션을 받은 그 한스가 집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한스를 가서 숲속으로 보내서 그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의 큰아들부터 차례대로 숲속으로 다시 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그 큰아들은 다시 또 거짓말을 해요.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젓는 뭐죠? 이렇게 주걱을 만든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그럼 또 말한 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그렇게 된 거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스가 다시 숲속으로 가서 그 배를 만들었고 다시 그 난쟁이가 나타나서 말을 했더니 한스는 배를 만든다고 했고 그게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런데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미션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은 딸을 또 안 줘. 또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구나.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또 뭐, 해도 네. 이미 우리가 그 어떤 단어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막 떠올리잖아요. 네, 여기에서 네, 네. 사과는 네. 뭘 의미할까? 난쟁이는 뭘 의미할까? 네, 막 네. 이러면서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떠올리면서 왜 첫째와 둘째는 거짓말을 할까? 막 이러면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야기는 아직도 남아 있어. 네. 네. 그래서 마지막 미션이 이제 네. 그라이프라는 새를 전설 속의 새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래 그 이야기 뭐 호랑이 삼형제인가? 호랑이 자식이 있었나? 할머니랑 그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그 산속으로 찾아가서 호랑이 털을 뽑아와야 되는 뭐 이런 미션을 갖고 들어갔다가 호랑이 털을 직접 못 뽑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뽑아서 그 아들한테 주고 뭐 이런 이야기 익히 들었던 그런 이야기랑도 연결되는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강을 건네주고 뭐 하는 그런 역할 우리나라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죠? 네. 오늘이 이야기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의 옛날 이야기 속에도 등장하는 그런 미션들 그런 것들이 이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나라를 넘나들면서 보태지기도 하고 이렇게 각색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것 그리고 여기에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어드렸네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그림 형제 동화전집을 읽을 때 네. 한스가 주인공인 경우에는 이렇게 영리한 애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죠. 아닌가? 바보 한스. 바보로 많이 나와. 바보 한스. 뭐 멍청이 아니면 착한
착한 이름의 대명사구나. 네네네. 그렇게 많이 연희와 등장을 철수 했었죠. 뭐 이런 것처럼. 네네네. 엘리젠가? 네. 얘가 똑똑한 걸로 나오죠. 네네. 음,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나라에 네, 따라서 각국에도 비슷한 어. 이야기들이 예, 존재하고. 그렇죠.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라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옛 이야기는 다 이렇게 인류를 통틀어서 관통되는 어떤 그런 뭐 원류라고 해야 되나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좀 긴감이 있었는데 네. 정리를 좀 하니까 그래도 네,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머릿속으로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 노래 하나 들으시고 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하하하 히히히히 크크크 깔깔깔깔 여기는 웃음만 발숨 놀이터 나무들 사이사이 바람 타고 들리는 웃음이 넘쳐나는 숲놀이터 너무나 재밌어서 정말로 즐거워서 이렇게 웃다가 웃음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죠? 걱정 마. 여기는 웃음이 생겨나는 숲놀이터니까. 하하하 히히히히 크크크 깔깔깔깔 여기는 웃음만 반 숲놀이터 나무들 사이사이 바람 타고 들리는 웃음이 넘쳐나는 숲놀이터. 하하하 히히히히 크크크 깔깔깔깔 여기는 웃음만 발 숲놀이터 나무들 사이사이 바람 타고 들리는 웃음이 넘쳐나는 숲놀이터 너무나 재밌어서 정말로 즐거워서 이렇게 웃다가 웃음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죠? 걱정 마. 여기는 웃음이 생겨나는 숲놀이터니까. 하하하 히히히히 크크크 깔깔깔깔 여기는 웃음만 반 숲놀이터 나무들 사이사이 바람 타고 들리는 웃음이 넘쳐나는 숲놀이터. 웃음만발 숲놀이터 들으셨습니다. 네, 그 마지막 아기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최연소 루다 회원의 예쁜 미소가 활짝 웃는 미소가 생각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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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구랑 달구랑 쓰구랑 쓰구랑에서 들려드릴게요. 충청남도 부여군에 사시는 백중위원님의 녹취록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말노름.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집이 노인 부부와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작아서 시아버지가 말이나 잘 하는지 시험하고자 며느리를 불러서 하는 말이 얘야 심심하니 이 얘기나 하여라 한즉 며느리가 이 얘기라뇨 석회 말씀이십니까? 시아버지가 아니다 옛말 말이다 하니 며느리가 옛 말이라뇨 항우 장사가 타던 5초 말씀이십니까? 시아버지 하는 말이 아니다 고단 말이다 하니 며느리가 고단 말이라뇨 진시황제가 싼 만리장성 말씀이십니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리 적은 것이 말은 잘하네. 며느리가
절이 적으면 칠성당이나 모시죠. 시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적단 말이다. 며느리가 채가 적으면 곰방채로 돌리지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또딱해서 하는 말이 얘야 너도 한 말이나 접어와라. 친정에 있을 때는 두 말도 이고 다녔는데요. 하더라고.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하니까 시아버지가 보내야겠군. 이랬어요. 친정으로 보내야겠군.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보를 내다니요. 칠성백답이간 보를 내십니까? 그러거든. 칠성백답이라는 것은 칠성 때까지 비가 안 와서 논이 가물거든 내 가랑을 막는 보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칠성백답이니까 보를 내냐 그러는 거거든. 그런 게 시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서 며느리 면상을 한 대 후려쳤어. 한테 쳐버렸어. 그게 면상 치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아버지 장기 참 잘 두십니다. 면상부터 치시게. 그러거든. 면상 장기. 면상 죽으면은 장기가 지는겨. 끝. 예쁜 꽃이 우리 집에 이사 왔어요. 예쁜 꽃은 우리 집이 좋은가 봐요. 아침에도 활짝 저녁에도 활짝 내 얼굴도 활짝. 우리 집이 좋니 반갑다는 거니 웃음 짓는 예쁜 꽃. 예쁜 꽃이 우리 집에 이사 왔어요. 예쁜 꽃은 우리 집이 부끄럽나 봐.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 친구 딱 하나 남았죠. 언제 꽃이 필까 어떤 꽃이 필까 기대되는 예쁜 꽃. 우리 집 예쁜 꽃. 우리 집에 꽃이 왔어요. 네. 제목이 우리 집에 했는데 그 뒤가 싹 지워지는 거예요. 외우지를 화면이 못해서. 네. 네. 네, 그랬네요. 옛 이야기의 그 옛 말들 때문에 이야기의 그 뜻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네. 대충 그냥 흐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며느리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꼬. 그게 아니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된 거죠. 그 시아버지가 체구에 비해서 말을 못할까봐 했는데 네네. 그 말로 계속 받아치기는 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계속 그 며느리가 이제 대답하는 것들이 시아버지가 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답답했을 것 같은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시아버님이 하는 말을 가지고 말대꾸 하듯이 말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얘기나 하여라 하니까 이 얘기 머리니 석회 말씀이십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딴청 피우듯이 그러니까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옛 말이다 이러니까
말 타는 말 말하는 거냐? 그러고 또 아니 고담 말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한자로 고담이죠. 네네. 그러니까는 고담 높을 고자로 해가지고 옛고가 아니라 옛고가 아니라 높을 고로 해가지고 만리장성이냐고. 높은 담 그 만리장성 말씀이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말대꾸 그런 말놀이처럼 하는 말대꾸였지만 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내 뜻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상황을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님도 답답하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며느리는 네. 의도를 다 알고서 이렇게 한 거였어가지고 네네. 결국은 아버님이 졌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소통의 부재인 걸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야기의 끝은 네. 이제 아버님이 면상 장기를 쳤고 이제 면상 죽으면은 장기가 진다. 그래서 아빠가 졌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얘기가. 네. 재미있네요. 네. 아무튼 근데 시간이 벌써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서 그랬을까요? 네.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네요. 벌써.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우리 공부 모임에서 나누었던 말놀이 잠깐 그러면 들려주고 끝내죠? 아, 네. 오늘 지혜연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말놀이였냐면요. 해야 나오 너라 어서 빨리 나오 너라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고 나오 너라 이렇게요. 네. 들어보셨죠? 옛날에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노래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나오 너라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이런 노래 들어보시지 네. 않으셨나요? 네. 그래 우리가 예전에 몇 네. 회차였는지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네. 이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앞 소절만 이렇게 말놀이로 하고 지나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한 번만 하고 네. 노래 듣고 인사할까요? 네. 자, 해야 나오 너라. 해야 나오 너라. 어서 빨리 나오 너라. 어서 빨리 나오 너라.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고 나오 너라. 장구 치고 나오 너라. 네, 이렇게 끝나는 말놀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